데카메론. 간통으로 화형위기에 처한 필리파 부인의 한마디. 그것을 개에게 던져줘야 했을까요? 이야기 솜씨가 좋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히 필요에 따라 솜씨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여간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귀부인이야말로 그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교묘한 말솜씨로 듣는 사람이 명랑하게 웃게 했을 뿐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함정에서 자신을 구했습니다. 오래전 프라토의 거리에는 사실 가혹하다기보다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법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간통하는 현장을 남편에게 들킨 여자는 돈을 받고 남자에게 몸을 파는 장면을 들킨 여자처럼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파 부인이란 미인이며 남달리 바람기 많은 귀족 부인이 자기 방에서 그녀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젊은 미남 라차리노 대 과찰리오트리의 가슴에 안겨있는 장면을 남편 리날도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현장을 본 리날도는 눈이 뒤집혀서 당장에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나 겨우 참았는데 나중에 자기 몸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분한 나머지 죽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참았지만 자기 손으로 아내를 죽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아 프라토 거리의 법에 따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죄를 충분히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었기에 날이 밝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별반 들을 것도 없이 재판소에 고소해 아내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실상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는 여인들이 그러하듯 이 여인은 대담했는데 여러 친구들이랑 친척들이 재판소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재판소에 가지 않고 도망쳐 살면서 어젯밤 안겼던 근사한 그 연인의 정부답지 않은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깨끗이 죽는 편이 낫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숱한 남녀에 애워싸이고 그들이 사실을 부인하도록 부추기는 가운데 시의 장관 앞으로 나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또렷한 말투로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말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장관은 그녀를 바라보고 여간 미인이 아니고 행동거지가 고상한 여자임을 알았으며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그녀가 풍요로운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동정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가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말을 그녀 자신이 고백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소된 건에 대해 신문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당신 남편인 리날도가 있고 심히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다른 남자와 불의를 저지르는 현장을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 주기를 내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당신 남편이 제소한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주시오. 그러자 부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명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리날도는 내 남편이고 그가 어제 저녁에 라차리노의 가슴에 안겨있는 나를 본 것도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데 당신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관련을 갖는 모든 사람의 동의 아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만을 심히 구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여자 중에는 아무도 동의한 자가 없으며 의견을 피력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악법이라 불려 마땅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여자라고 하는 내 육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당신 자신의 마음의 등을 돌리시면서까지 이 법의 집행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그리하십시오. 한데 그 어떤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나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직접 남편이 나를 원했을 때 내가 언제 어느 때 한 번이라도 그에게 몸을 맡기는 일을 마다한 적이 있었는지 그에게 물어보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날도는 장관이 물어보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즉석에서 아내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자기가 요구할 때마다 늘 쾌락을 충족시켜 주었다고 대답했고 부인은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묻겠습니다만
남편이 필요 혹은 쾌락으로 삼고 있는 것을 언제나 내게서 얻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요? 개에게라도 던져 주어야 했을까요?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한 귀족의 필요에 응하는 편이 허비하거나 썩혀버리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았나요? 법정에서는 간통죄가 심의되고 더군다나 대단히 이름 있는 귀부인에 대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온 프라토 거리에 사람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통쾌한 진술을 듣자 거침없이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린 다음 이구동성으로 부인의 말은 지당하며 자기들도 동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정에서 물러가기 전에 장관의 권고도 있고 하여 이 잔혹한 법은 돈을 받고 남편을 배신한 여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로 리날도는 뜻하지 않게 법이 개정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만 이윽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화형을 면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간통으로 화형당할 위기를 당찬 변론으로 모면한 필리파 부인이었습니다.